여러분, 혹시 집에 소주 한 병 있지 않으신가요? 마시려고 사뒀다가 냉장고 한 칸에, 싱크대 아래에, 아니면 베란다 구석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놓여 있는 소주 한 병. 오늘은 바로 그 소주 한 병 이야기입니다. 술이 무슨 재물운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풍수에서는 소주가 굉장히 강한 물건으로 봅니다. 잘 두면 막혀있던 돈길이 트이고 새는 재물이 모이고 집안 기운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잘못 두면 돈이 모이기는커녕 재물운이 새고 집안 전체의 기운이 흐려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주 한 병으로 재물운을 쌓는 방법,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 그 이유와 의미, 이미 잘못 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잡는 해결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주는 물의 기운입니다. 알코올은 풍수적으로 물의 기운으로 봅니다. 물은 흐름이고 이동이고 순환입니다. 그리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은 흐르면 들어오고 막히면 썩고 새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주는 재물의 흐름과 직결된 물건입니다. 두 번째, 소주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한국 사람들 예부터 소주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제사 지낼 때, 고사 지낼 때, 새 집 들어갈 때, 가게 문 열 때, 공사 시작하고 끝낼 때. 왜 그랬을까요?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동시에 방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주 한 병,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게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을 흘려보내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의 가치보다 자리가 먼저입니다. 같은 소주 한 병이라도 자리가 맞으면 약이 되고 자리가 틀리면 독이 됩니다. 마시지 않고 그냥 놓여있는 소주 한 병. 풍수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끝내지 못한 인간관계, 미루고 있는 문제.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장소, 현관 안쪽. 여기서 소주 한 병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신발장 위에 두면 되나요? 바닥에 그냥 두면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신발장 위는 기운이 너무 노출된 자리입니다. 바닥은 기운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단 위, 집 안쪽 구석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구석에서 한번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소주는 강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 기운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한번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밖에서 묻어온 경쟁, 비교, 초조함, 남의 말, 남의 시선, 그리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 이게 현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돈도 같이 어지럽게 들어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돈과 기회가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단순히 신발 신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현관은 밖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운이 한번 정리되지 않으면 그 불안정한 기운이 거실로, 주방으로, 침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소주는 절대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마개를 열지도 않습니다. 이건 마시는 술이 아니라 비보용 소주입니다. 비보란 나쁜 기운을 막고 흐름을 바로잡는 풍수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용도 아니고 장식용도 아닙니다. 조용히, 말없이 자기 역할만 하게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장소, 베란다 안쪽 모서리. 자, 다음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집의 바깥이면서 안쪽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공간을 확장된 재물창고로 봅니다.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늘 빠듯한 분들, 월급도 들어오고 매출도 나오는데 통장은 늘 비어있는 분들. 이런 경우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물지 못하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베란다 안쪽 모서리에 둔 소주 한 병은
돈의 흐름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지금은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한번 머물러라.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중앙이 아니라 안쪽 모서리가 중요합니다. 모서리는 흐름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게 두면 안 됩니다. 햇빛은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주는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커튼 안쪽, 박스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소, 창고나 팬트리 안쪽, 마지막으로 창고나 팬트리입니다. 이 공간은 자주 들여다보지 않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런 공간이 가장 강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기운이 새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돈은 쓰고 싶어지고 숨겨진 돈은 쌓입니다. 그래서 창고 안쪽에 둔 소주 한 병은 모으는 돈의 상징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돈의 흐름이 늘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 창고 안쪽에 소주 한 병은 수입의 기복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는 꾸준히 남게 만드는 흠. 이게 이 자리의 힘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주 한 병은 돈을 끌어당기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이 도망가지 않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재물운이 쌓인다는 말은 갑자기 돈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 순간 풍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절대 소주를 두면 안 되는 장소, 그리고 이걸 모르고 두었을 때 왜 돈이 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절대 소주 한 병 두면 안 되는 곳. 자,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집에서 소주 한 병이 가장 안 좋은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주 한 병은 돈을 불러오는 물건이 아니라 돈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물건이라고. 그런데 이걸 잘못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야 할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길을 더 넓혀버립니다. 첫 번째, 주방 싱크대 위와 아래. 주방은 집에서 가장 강한 불의 공간입니다. 불은 활동, 소비, 사용의 기운입니다. 여기에 소주라는 물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풍수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재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고장난 가전 수리비, 차량 수리비,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비, 돈 쓸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나가지? 이 말이 나오는 집, 주방에 소주 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싱크대 아래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물과 불이 동시에 있는 자리입니다. 배수구, 수도관, 가스라인, 재물운이 사방으로 찢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스레인지 옆, 전자레인지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운이 소주의 물기운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건 정화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두 번째, 침실, 특히 머리맡. 침실은 사람의 기운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공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곳이죠. 그런데 소주는 깨어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침실에 두는 순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 우는 노력보다 결정력에서 갈립니다. 기회가 와도 결정을 못하면 돈은 지나갑니다. 침실에 소주를 두면 이 결정력이 무너집니다. 특히 머리맡, 침대 근처, 서랍 안, 여기에 소주가 있다면 재물운뿐 아니라 생활 전반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 화장실. 화장실은 풍수에서 내보내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여기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공간에 소주를 둔다? 정화가 아니라 배출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씻어서
하수구로 보내는 꼴입니다. 특히 화장실 문 근처, 세면대 아래, 청소도구 옆, 이 자리에 소주가 있다면 왜 돈이 자꾸 새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집에 이미 다 해당되는데요. 괜찮습니다. 풍수는 과거를 탓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흐름은 바로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잘못 둔 소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비보 방법. 이걸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집에 이미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요즘 일이 잘 안 풀렸던 걸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히려 잘 오신 겁니다. 풍수는 겁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그랬을까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까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비보라고 부릅니다. 비보는 뭔가를 더 가져다 놓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보는 정리하고 내려놓고 흐름을 다시 트는 과정입니다. 소주 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미 잘못 둔 소주, 아깝다는 생각에 절대 마시지 마세요. 풍수적으로 그 소주는 이미 집안 기운을 한번 머금은 상태입니다. 마시는 순간 그 기운을 내 몸으로 들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비보의 첫 단계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소주 비보 정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소주병을 종이로 한번 감싸주세요. 신문지든 흰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은 기운을 잠시 가두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그 상태로 하루 정도 집 밖 베란다나 현관밖에 둡니다. 이건 집 안 기운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기운을 정리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세 번째, 다음 날 하수구에 조금만 따라 버립니다. 한 컵도 필요 없습니다. 의미는 이제 보낼 건 보낸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소주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머물던 기운은 보내고 이제부터는 새 재물의 흐름만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하거나 무서운 주문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풍수는 생활 속 정리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집 안 기운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보를 하고 나면 뭔가 더 둬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비워졌다면 이미 반은 끝난 겁니다. 재물운은 채우기보다 비울 때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 마음과 돈의 흐름까지 같이 건드리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에서 유독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지 일상 속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소주보다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냉장고 한켠, 싱크대 아래, 베란다 구석, 언젠가 마시겠지. 아깝잖아. 그냥 거기 있으니까. 이 말들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지 않나요? 정리하지 못한 인간관계, 끝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일,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 마음에서 놓지 못한 감정. 한국 사람들은 특히 참고, 버티고, 쌓아두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남아있는 소주 한 병은 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돈은 버는데 늘 불안해요. 통장은 항상 제자리예요. 이럴 때 집을 보면 신기하게도 비슷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 쓰지 않는 것들, 버려야 하는데 그대로 둔 것들. 돈은 그 공간을 닳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제자리에 두는 행위는
단순히 풍수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남길 건 남기겠다는 삶의 태도 선언입니다. 잘 두었을 때 재물운이 쌓인다는 말은 돈이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줄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고 결정이 빨라지고 선택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가 돈을 남게 만듭니다. 반대로 잘못 둔 소주 한 병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정리할 준비가 안 됐다. 미루고 있다. 붙잡고 있다. 돈은 이런 공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물건이 불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물건 하나, 위치 하나, 마음가짐 하나, 이게 쌓여서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소주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집 안을 천천히 한 번만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왜 아직 여기 있지? 그 질문 하나가 재물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키고 싶은 소원 한 줄 남겨보세요. 말로 정리된 마음은 기운을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기운의 나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과 삶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